도시에서의 삶을 바꾸고자 합니다. 당신은 도시에서 누군가와 질투와 경쟁, 끊임없는 소비와 성장을 위한 투자와 헌신에 지쳤습니다. 농촌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귀농해야지. 당신 농촌을 잘 아세요? 귀농 교육의 과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 받아도 두 가지 주제를 비켜나갈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 두 가지. 농업경제와 농촌문화. 너무 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농촌의 이주민을 대하는 문화가 그것입니다. 귀농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들의 99%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해서 이에 대한 이해가 당신에겐 절실합니다. 들어갑니다. 아그리컬처.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경제 문제. 농업 경제의 현황이 어떤지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6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농업의 전망과 함께 말이죠. 복잡한 농촌 경제학이나 농업 경영학 등을 들먹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봐온 내용을 가지고 복기해보죠. 한국 농업 어렵습니다. 아니, 농민이 어렵습니다. 현지 수매쌀 값은 30년간 한 푼도 안 오르고 대파는 한 단에 875원이 합리적 가격이라니. 피땀 눈물이 가득한 농과 밭을 갈아엎습니다. 파도 양파도 갈아엎고 마늘, 배추, 시금치, 고구마 애써 심어 왜 갈아엎을까요? 수확해 팔면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보면서 불편하진 않으셨죠? 며칠 잠이 안 온다거나 밥을 못 먹겠다던가 그 불편이 없었다면 귀농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비자로서의 당신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사 먹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든 배달시켜 먹든 집에서 해 먹던 음식의 원자재는 농축산물입니다. 우리는 먹으면서 그 음식 자재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복잡하게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피자에 올라간 감자와 고구마, 양파가, 마늘이 야식으로 먹은 치킨에 달기, 무가, 양파가, 마늘이 어디서 어떻게 길러지고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 내 앞에 도착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농촌에 사실 거라고요? 그럼 그 과정을 뿌리를 고민하셔야죠. 농업은 기회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으므로 농업은 죽지 않는 산업입니다. 아무리 자극적인 사람이라 해도 나무 열매를 따거나 산속에서 뱀이나 고라니를 사냥해 먹고만 살지는 않잖아요. 비전 있는 농업. 좀만 투자하면 살릴 것 같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농업에 투자합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농림축산업의 지출 예산이 무려 2천억 원. 전체 6천억 원 예산 중 3분의 1에 해당하고 인구 2만 명에 나누면 1천만 원씩 돌아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것은 성공한 농업과 농민뿐입니다. 억대 소득을 거두는 사례를 보거나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할 수 있다. 를 부추깁니다. 현실은 냉랭합니다. 농촌 출신의 청년들 대다수가 인근 도시나 수도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고 자라면서 10년 넘게 보고 들은 게 부모나 친인척의 농사와 농업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믿는 농촌 출신이라면 고향에서 꿈을 펼칠만 하죠. 그래도 기반이 있으니까요. 도시의 좁고 답답한 단칸방 경쟁, 갑질과 착취, 불안정한 수입과 부모님 계시는 기회의 땅을 저울질해봐야죠. 현실은 어떻죠? 농촌 출신 청년 중 1%나 될까? 농촌을 등지는 청춘들은 직감하는 것이겠죠? 농민이 왜 이리 인기가 없을까? 국가와 지자체에서 투자는 저렇게 많이 하는데 대다수 농민은 왜 가난한 것일까요?
게다가 소비자 관점에서 농산물은 왜 비싼 것일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보조금 집행 방식, 농업 정책의 후진성, 현지 유통 체계의 다단계와 가격 결정 방식의 부조리함. 국내 최대 금융기업이 된 농협은 농민 곁에 없고 에너지 가격 불안정, 국제 선물 시장의 공유값 부정해, 주식 소득세 양도세의 조정,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 논란, 지방 교육세와 교육 입시 정책 등이 농촌을 의존적이고 시혜의 대상으로 만드는 여러 정책 요인입니다. 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얻겠다는 FTA 협상이 대표적이죠. 농업의 존재와 가치보다 반도체, 자동차의 수출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 관료와 정치인 덕이죠. 그래도 기농하신다고요? 농업의 필요 존재와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골치 아픈데 농지 없애고 리조트나 골프장, 케이블카 놓고 여가와 위락의 공간으로 개발하는 건 어때요? 농산물은 싸게 수입해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듯해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은 20%가 안 되는 수치를 보입니다. 80%가 넘은 밀, 옥수수, 쌀, 콩 등을 수입해 먹고 있다는 겁니다. 농지 면적도 매일 줄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5% 수준입니다. 농민 숫자도 줄고 있어요. 작년 기준 인구 4% 수준이래요. 4%가 지금도 농산물 가격 컨트롤이 안 돼요. 값싼 물가가 민심을 어지럽힌다는데 수입하면 그땐 가격 조정이 가능할까요? 남은 농민들은 필수 농산물이 아니라 돈이 되는 농산물에 더 몰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완전한 도박판이 되는 거죠.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도 수입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어버릴 것이고 국내 농산물은 능력 있는 사람만 수요처 잘 잡아서 유통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 쏠리는 농업도 문제입니다. 벌써 증도가 보입니다. 블루베리, 초크베리, 아로니아가 휩쓸고 지나갔고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등이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사과도 점점 시들해지고 있고 수박 같은 작물도 고령화로 소수의 농업 경영인만이 농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이죠. 뭐 흔한 고추, 마늘, 양파는 안 그렇겠습니까? 농촌, 절망이 아닌 희망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